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호중이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수트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에 난나파 코너입니다. 눈에 별이 보일 듯이 반짝반짝한 물리력 가득한 추리와 폭약과 화개 냄새 가득한 셜록 홈즈의 막내 여동생 에놀라 홈즈의 두 번째 영국 파괴 공작 에놀라 홈즈 2입니다. 이건 추리가 아닙니다. 파괴 공작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테러물이지 뭐. 아 그렇죠. 테러입니다. 추리가 아닙니다. 혁명. 그래. 그래라. 네. 아 영화에서는 전염병인 티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네. 그리스 혼란의 뜻에서 따왔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악마 신피디의 영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전염병 그래 알겠어. 영화 소개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오늘 소개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네 영화 소개 이제 에놀라 홈즈 2입니다. 네. 네. 감독은 이제 전작가 동일하게 해리 브래드비어 또 같고요. 그렇습니다. 각본도 이제 전작가 같이 잭손. 네. 또 원작도 당연히 똑같죠. 낸시 스프링어의 이제 에놀라 홈즈 미스터리 시리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등장 인물로는 이제 밀리 바비 브라운이 이제 에놀라 홈즈 역할을 맡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슈퍼맨 헨리 카빌 형이 이제 셜록 홈즈 역. 그리고 이제 헬레나 보넨 카터. 우리 엄마? 이제 폭탄 테러범으로 활동하시는 이제 엄마로 활약해 주셨고요. 엄마를 테러. 혁명 이 새끼들아. 테러야 테러. 씨, 이거. 혁명이라고. 테러야. 민간인을 향한 테러라고 이거는 사보타주야 이거는 특정 진영 놀이잖아. 백색 테러를 합시다 그러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루이 파트리지가 이제 주스크베리 자장역 많이 컸더라 얘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둘리스가 이제 그레일 경감역 그리고 이제 수잔 워커마가 이제 이디스 역 이렇게 맡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딜 악타르가 레스트레이드 경역 맡으셨고 요 약간 스포 쪽으로 가면은 이제 네. 샤론 덩컨 브루스터가 이제 미라 트로이 역 맡으셨고요. 맞습니다. 뭐 또 다른 이름 있지만 그건 이따 얘기해 보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나 도드가 이제 세라 체프만 역을 맡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전 몰랐는데 전편 에놀라 홈즈가 큰 성공을 거뒀대요. 하하, 그렇군요. 거뒀지 그렇다면- 않았었나요? 뭐 그런 반응이 뭐 많은 호불호가 나뉘었지만 어쨌든 성공을 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11월 4일에 이제 후속편 이 에놀라 홈즈 2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밀리 바비 브라운이 이번 편을 통해 이제 출연료로 이제 $10,000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한국 영화 한 편 뚝딱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0면 얼마죠? 한 120, 요새 환율로 하면 거의 15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150억. 지금 1,400원 정도니까 한 네. 140억 좀 어허, 넘게. 그렇군요. 네네. 난 그래 영화- 괜찮아. 서울 대작전보다 좋았어. 그만큼 받아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거랑 비교하면 뭔들 안 좋니 뭐. 아니, 그냥 개인이 받아가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 방송에서 언제부터 이 영화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서울 250억. 대작전이네. 옛날엔 토탈이 250억. 옛날엔 사냥의 시간이었거든. 아하. 아니, 흥망성쇠라기보다는 돈을 얼만큼 뿌렸나 그거를 기준으로 잡을 때. 그렇습니다. 양심의 커트라인.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요. 참나. 아무튼 이제 1편은 11세 관람가였는데 2편은 이제 15세 관람가가 됐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테러가 좀 늘어난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군요. 이제 메타크리틱은 이제 스코어 지금 현재 62점. 그리고 이제 유저 스코어는 5.4점으로 그리고 이제 로튼 토마토 신선도 92점. 굉장히 92%, 높네요. 관객은 84%. 네, 오, 이런 네. 수준입니다. 네. 자, 뭐 에놀라 홈즈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뭐 1편도 이제 추리인 듯 추리 아닌 추리 같은 너였던 뭐 그런 영화였는데 맞습니다. 2편도 과연 이제 그런 추리 아닌 추리 같은 그런 영화 나사 빠진 영화일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나사가 빠지다니. 이 후속작에 대한 그 징크스를 깰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인지 저희가 음. 한번 핥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신PD님의 영화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신을 태워 가장 밝은 한때를 만들어내는 성냥과 달리 찬란했던 정시의 가문의 빛을 한 줌의 잿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정시의 가문의 가문 킬러 우리 정다트님의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
정씨 가문의 마지막 불꽃. 마지막 불꽃. 저 현상수배 때려야 되죠. 야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꽃이 된다고. 큰 불꽃이 큰 재가 된다. 저 긴 머리카락을 다 태워버릴 것이야. 네. 정닥터가 이제 자꾸 불꽃을 모으면 이제 대한민국도 멸망시킬 수 있다. 아 그만해. 몇 절까지 하는 거야. 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1편의 그 주크스베리 사건을 해결한 후 에놀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런던의 탐정 사무소를 새롭게 차리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셜록 홈즈 조수인 줄 알고 온 사람도 있고 이 제대로 된 사건을 의뢰하지도 않고 굳이 찾아와가지고 에놀라를 좀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가버립니다. 하도 장사가 안 돼서 파리가 날려가지고 이제 접어야 되나 짐을 싸던 찰나에 네. 성냥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 베시가 자기랑 같이 일하던 언니 세라 체프먼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하게 되고 에놀라는 세라와 베시가 살던 집으로 가서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함께 있던 메이는 왠지 모르게 에놀라를 적대적으로 대하며 나가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날 베시와 세라가 일하던 성냥 공장에 몰래 들어간 에놀라는 이 사무실에 침투해가지고 세라가 훔쳐간 것이 무엇인지 단서를 찾게 됩니다. 네. 저녁에는 낌새가 좀 이상했던 그 메이를 미행했더니 극단에서 공연을 하는 투잡을 하고 있었죠. 투잡이었군요. 네, 투잡이었죠. 예. 맞습니다. 메이는 이제 메이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메이는 에놀라한테 신경 끄라고 경고를 했는데 맞습니다. 원래 이 에놀라가 원래 가족 말도 안 듣는데 그렇죠. 뭔 말 듣겠나. 다 바로 무시하고 극단 관계자한테 팁을 주면서 요 그 극단 백스테이지에서 세라에 대한 또 다른 단서 편지를 발견하게 되죠. 맞습니다. 네. 이 편지를 읽으며 집으로 돌아가던 에놀라 뒤쪽으로 뭔가 지팡이 소리가 특이한 남자가 미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점크당. 굉장히 적절한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오는군요. 오랜만에 좀 맞아떨어지네. 자, 과연 에놀라를 어둠 속에서 미행하던 이 남자는 누구일지. 배트맨. 배트맨. 아벤져스. 사라진 세라 체프먼을 둘러싸고 이 성냥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지. 범인과의 두뇌 싸움에 힘들어하는 셜록 오빠의 사건과 에놀라의 요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네. 우리 정덕스님의 좀 더 디테일한 중에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시즌 1의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네. 저는 시즌 1이 시리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 4편 정도 됐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드라마라고 생각했다. 네. 저도 처음에 드라마인 줄 착각했네요. 그렇죠. 대체 단편이었다. 근데 더 놀랐는 게 시즌 2를 보면서 시즌 2부터는 단편으로 바뀌었네라고 놀라가지고 시즌 1을 다시 봤더니 시즌 1도 단편이었다. 약간 그런 기억이 있더군요. 우리 그래서 화중인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영혼 없이 방송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유튜브 정리해서 보니까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얼렁뚱땅했다 그랬던데 다시 기억하니까 좀 뭐 하이틴한 재미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았어요. 기억을 돌아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굉장히 초창기에 또 이 에놀라 홈즈를 다뤘었기 때문에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날만하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도 40살이지만 그때도 거의 39이라서 간들간들. 아니 근데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헷갈린 건 좀 이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도 있긴 있었어요. 이게. 있긴 있었어. 아니 뭐 우리 화면 중독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수풀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큰 질병이 있잖아요. 안면 인식 장애라는 큰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배우들 얼굴도 잘 기억 못할 텐데 뭐 어떤 영화였는지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너 김연이 이야기 스피노프인 줄 알았지. 그거는 기억하는 게 다행이네. 11 주인공 얼굴은 기억하는 게. 11 홈즈. 일레번스. 누가 보면 저 기묘한 이야기 본 줄 알겠어. 약간 프리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봤는데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그것도. 봤다는 사실을 까먹었나? 네네. 어쨌든 네. 하여튼 뭐 기억을 되돌아봤는데 시즌 2를 보고 이제 시즌 1 옛날 생각하니까 뭐 상당 부분은 좀 저희가 저번에 호평했던 수리남하고 좀 닮아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 뭐 수리남도 이야기하다가 안 풀리면 어부치기 한 판 이걸로 이제 되돌아보니까
에놀라 홈즈 시즌 1도 뭐 얘기한 동안 원투펀치. 이해한 동안 원투펀치 초폭시 누리야. 막 이런 거 나가고. 우리야 맞습니다. 공중으로 뛰어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중으로 뛰어야죠. 그래서 이게 추리물인데 약간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이야기였지 않았나 싶긴 해요. 아, 네네. 펀치라인. 와우. 비트나카. 오케이, 지나가도록. 아, 이게 죄송한데 방송에서 자꾸 하는 그 비트나카 뭐예요? 드랍 더 비트. 아예. 순우리말. 그럼 몰랐어요? 나는 난 몰랐어. 계속 뭔지. 대꾸 안 해주고 있었잖아, 나는 그래서. 네네. 그거 우리는 외국어를 쓰지 않거든. 아, 그렇게 해서 그거 그렇구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미국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어디가 만든 거야 도대체? 네네. 그래서 뭐 시즌 2 보면서 시즌 1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느꼈던 추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강한 것 같았어요. 투가. 시즌 네. 1은 사실 추리물이 아니었죠. 예, 약간 그 뭐 근접 전투물이었기 때문에 절대 추리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하필이면은 그 부족했던 추리물을 메꿔줘서 좀 만족이 들긴 했었지만은 네네. 그 부족했던 추리물을 메꿔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즌 1에 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대폭 상승한 이제 오빠인 셜록. 맞아요. 그렇죠. 네. 셜록이 활약하면서 메꿔준 듯해서 만족스럽긴 한데 이게 그 에놀라 홈즈의 만족감인가라는 거는 좀 약간 의문스럽긴 했어요. 아,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보니까 추리가 좀 증가가 되고 그다 부족했던 캐릭터성이 좀 보강됐다 그러지만은 그 부분은 오빠가 다 메꿔줬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 또한 뭐 사이사이에 더 이상 진도로 나가버리면 죽여버리고 싶은 이 마음을 들뜨게 하는 주크스 베리의 그런 알콩달콩한 연애 같은 거. 아 좋죠. 네네. 안 돼. 더 이상 진도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아, 그렇군요. 뭐 아니 왜 소유욕을 부려 네가? 왜? 갑자기. 왜? 네가 왜? 뭐 좀- 밀리바비 브라운한테 무슨 뭐 개인적인 그 뭐 있나요? 지분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좀 혼자 컸으면 좋겠다. 뭐 아니, 죄송한데 혹시- 밀리 바비 브라운은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근데 끝은 비군이었으면 좋겠다. 그 뭐. 미친놈 아니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심지어 외국인인데 불교 믿지도 않는데 무슨 비군. 보통은 수녀라고 할 법도 한데. 아 본인은 결혼해놓고. 그래. 지는 운 좋아가지고 운 좋게 결혼 한번 해놔놓고. 저도 좀 안타깝게 남자라서 비군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님은 하면 되잖아 스님. 아니요, 비군이가 되고 싶었는데 될수 없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게 그 에놀라 홈즈 2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지금? 니들이 자꾸 뭐 밑밥을 깔자. 왜 우리 탓을 해? 중요해놓고. 니들이 물어본 대로 내가 착실하게 다 대답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됐지. 네네. 다 이어서. 네. 네. 네, 특히 좀 많은 셜록 시리즈에서 이제 라이벌로 등장하는 아까 이제 우리 CPD가 영화 소개하면서는 뭐 약간 스포성이 있다 그러지만 어차피 뭐 모리아티 같은 경우에는 셜록하고 뜨놓을 수 없는 캐릭터라 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시즌 2에서 빠른 등장을 좀 보여준 바람에 반대로 저는 이 시리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는 안 가겠구나라는 약간 좀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나는 오히려. 길게 갈 것 같던데. 나 겁나 길게 갈 것 같은데. 저는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셜록의 가문을 쥐락펴락하던 게 결국에는 모리아티였다. 약간 이렇게 해서 좀 길게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거보다 좀 시즌 2에 나오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끝판대장인 거니까 그쵸, 그 끝판대장이니까. 끝판대장을 굉장히 좀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등장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죠. 벌써 후속작 2편에서부터 벌써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게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어. 그래서 뭐 약간 그 어머니의 이유 없는 그런 쫓김이나 아니면 그런 뭐 지금 산업화 시대에 있는 그런 영국에서의 그런 뭐 약간 불균형이나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모략들이 차별 다 이런 것들. 네, 차별. 예, 이게 다 모리아티와 그 연관된 좀 권력자들의 그런 계략이었다, 장난질이었다. 라고 좀 생각했을 법한데 시즌 2에 나와가지고 조금 시리즈가 그렇게 길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막 네네. 재밌어지겠지 시리즈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결국에는 좀 마지막에 잘 풀어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좀 과한 우리 신PD가 좋아하는 그런 PC적 요소 등이 좀 맞물려가지고 네. 뒷맛이 깔끔하지만은 않았다라고 또 얘기들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불편했구나 우리 김스플리. 불편하기보다는 뭔지는 알겠는데 좀 너무 과했다. 약간 그런 생각. 그렇군요. 네, 운 좀 좋게 들었습니다. 운 좋게 결혼 한번 해놔놓고 저렇게 가부장적일 수가 있나? 아직 결혼도 못한 우리도 이렇게 피시한데, 그지? 이거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비구님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 앞으로 뭐 다른 이야기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저도 화면중독 우리 방송에서 에놀라 홈즈 1편을 어떻게 얘기했었나 싶어가지고 방송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들어봤거든요. 화면중독 48회에서 얘기했더라 우리. 에놀라 홈즈 1편을 정말 많이 오미네요. 정말 옛날이죠. 진짜 초반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벌써 우리 화면중독 133회입니다. 갭이 크네요. 그만큼 나이도 많이 먹었겠죠,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불쌍하니까 48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뭐야? 갑자기 왜 뭐야, 동정을 이거. 말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PC로 접속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빌지 마라. 구체적으로. 아이폰이라서 우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근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영화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소리밖에 없어가지고 전혀 방송에 도움되지 않았다. 그때도 그냥 화면 충실했네요. 중독이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굉장히 한결같은 방송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편의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추리물과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영화라 가지고 조금 명랑소녀 활극 같은 작품이었다는 기억이 좀 있었어요. 1편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특히나 오빠 셜록 홈즈와는 차별점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에놀라 홈즈가 변장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남겨놓은 꽃말들을 활용해 가지고 엄마의 행방에 대한 어떤 추리를 해나가는 연출들 뭐 아니면 엄마와의 추억들을 더듬으면서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어떤 추리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연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퍼즐을 맞춰나가는 그런 어떤 뭐 연출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면서 마치 여동생과 같이 추리 게임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경쾌한 어떤 느낌을 관객들한테 전달을 좀 잘하지 않았나 1편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 좀 비록 천재이긴 하지만은 이 주인공이 아직까지 어린 소녀다 라는 점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부각시킨 것 같고 그러면서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약간 세상 물정 모른다 그 유머가 뭐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어린 소녀의 감수성을 작품 전체에 굉장히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1편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이번 작품에서도 그러한 어떤 에놀라 홈즈만의 개성을 잘 살린 작품이 좀 되길 바라는 좀 마음이 좀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작품을 좀 보게 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연출의 디테일이나 에놀라 홈즈만의 어떤 개성적이고 독특한 어떤 추리 스타일, 요런 색깔은 오히려 조금 희석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 편에서는. 우리 김수불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어떡한 그 당시에 어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당시대의 어떤 부조리한 현실들 이런 것들은 전작에 비해서 한층 더 현실적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편에서는 그게 똑같이 그려지면서도 뭔가 좀 시트콤처럼 우당탕탕 활극같이 이렇게 그려졌다면은 2편에서는 조금 더 진중하게 좀 무게감 있게 그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시대상 같은 것들이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고 이 부분은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영화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실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뒤에 나오죠. 맞습니다. 1888년 성냥공장 여성 노동자 파업 사건 요거를 영화에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가 영화에도 뒤에 나오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분위기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진중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에놀라 홈즈의 귀엽고 뭐 천방지축 통통 튀는 캐릭터 색깔에 어떻게 보면 작품에 좀 잘 드러난 전작의 감수성이 좋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진중하고 사실적인 색깔로 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추리물이라는 장르에서는 오히려 좋다고 느낀 관객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색깔이 좋았지만 이런 것들은 호불호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들었는데 전작에 비해서 그 사건에 대한 추리 요소들이 더 많이 표현된 부분, 우리 김수불님도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좋았던 반면에
그러한 추리가 우리 김수풀님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에놀라 홈즈가 추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추리 요소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추리 요소가 다 셜록 홈즈한테 다 배분이 됐어. 분배가 됐어. 네. 그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는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놀라 홈즈가 조금 더 주체적인 어떤 탐정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이 편에는 좀 잘 살아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반대로 듀쿠스 베리와의 러브라인 이런 것들 굉장히 무엇하게 감상을 했고요. 굉장히 즐거웠고 듀쿠스 베리와 오빠 셜록 홈즈 뿐만 아니라 뭐 엄마나 아니면 엄마 친구 주지스 관장이죠. 이디스 같은 캐릭터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어떤 영화의 메시지 네. 그런 지향점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재미있게 느껴졌고 좋게 느껴졌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1편의 재미와 개성을 그대로 조금 더 살리면서 어떤 2편의 현실감, 무게감 이런 것도 더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조금 약간의 아쉬움,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감상이 드는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밀리 바비 브라운하고 헨리 카빌의 연기는 너무나 훌륭했고 캐릭터도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정다트님, 네. 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 드라마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편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2편을 보기 전에 1편을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다시 봐도 1편은 좀 잘 만들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는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뭐 추리물인데 추리 요소 부족하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맞습니다. 네. 뭐 그 관객이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같이 추리해 나가는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1편을 요번에 이제 다시 보고 나니까 제가 그 1편에서 보여주려는 그 의도 자체를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씨부렸다 이런 얘기죠. 아니 제가 잘못된 생각을 의도를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다시 보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1편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처음 시작되는 스토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 분위기 자체도 가볍기도 하고 주요 인물 캐릭터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었어요. 캐릭터 소개. 캐릭터 소개에 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었고 이 에놀라가 혼자서 자립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뭐 요런 것들을 좀 재밌게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1편 자연스럽게 이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뇌를 쓰지 말고 보라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추리 너무 몰입하지 마. 추리물이긴 한데 꼭 이제 함께 그 관객과 함께 가는 그런 스타일류는 아니었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2편에서도 요런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갖고 가서 이제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금 더 관객이 추리할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요번엔 좀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기억에 남을 증거들이 좀 많았었죠. 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작진이 우리 방송을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화면 중독을 안 듣는 영화 업계인들이 없군요. 그거를 딱 집어주니까 그거를 딱 늘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온 세계에서 한 500만 명이 지적했을 걸 그런 거? 그렇겠죠. 우리가 좀 뭐 500만 명만 했으려고 5억은 했을걸? 5억. 지구 인구 12분의 1 정도가? 우리도 뭐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뭐 하여튼 그러다 약간 그렇게 많이 힌트를 주다 보니까 이 에놀라가 이렇게 중간에 하면서 막 자기 알아차리는 구간이 있는데 알아차릴 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저거를 이제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쟤 똑똑한가 봐. 어떻게 알았지? 아니야, 범행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역지사지로. 나라면. 저기서 폭탄을 아주 조졌을 텐데. 그걸 왜 받아 임마.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에놀라가 좀 늦게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뭐 답답하거나 김이 빠진다기보다는 에놀라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영화가 맞습니다. 진행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그래도 요 알아차려라. 그거 맞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초보 탐정으로서 그죠? 성장해 그렇죠. 나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어떻게 느낌이. 보면 그러니까 탐정사무소를 차리고 나선 첫 번째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음.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약간 하고. 그런 느낌이네요. 일본에서 보면 아이돌들이 어떤 실력이 없는 부분을 성장해 나가는 걸 지켜보는 맛으로 아이돌을 응원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일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아이돌들보다 실력 떨어지는 거를 약간 자기 위로하잖아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미 실력을 같이 갖추고 커가는 나오는 거고.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다. 성장해 나가는 걸 응원하는 맛으로 아이돌을 응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요 우리 닥터정이.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와타시가 낮에 아니 깜빡대. 여기 내가 근데 좀 딴 얘기인데 루리앱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네네. 얘기가 있어. 그 루리앱 격언 같은 게 뭐냐면 네. 루리앱에서 어떤 글이든 이제 한국 욕하는 댓글이 달린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신봉삼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든 일본 얘기로 끝낸다. 하면서 격언을 만들고 싶네요.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국뽕 캐릭터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네요. 하하. 소름 돋네. JYP 수준인데 그러면. 구스범스. 계속하시죠. 네네. 그리고 제가 저번 1편 방송 마지막쯤에 네네. 네. 이거 앞으로 그때는 이제 에놀라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추리를 해 나갔었고 맞습니다. 셜록은 약간 계속 뒷북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쩌리 같은 어. 느낌이었지. 그냥 약간 그냥 뒤에서 응원해주는 그냥 네. 둘째 오빠 느낌이었는데 네. 요번에 그 셜록 홈즈랑 좀 함께 해나가는 속편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또 제작진이 들으신 건지 아하, 화면 요거- 중독을 들었군요. 그것도 제 얘기를 약간 번역해서 들으신 건지 혹시 뻔뻔한 거예요? 사이코예요? 사이코입니다. 사이코입니까? 몰랐습니다. 예. 요번에 셜록 홈즈도 함께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한데 방송을 위해서 재밌게 해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네. 뭐 무슨 멘트를 하면 뭐 생각을 하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 대답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현재 무조건 만사지 뭐. 예. 질문 들어오면 대답부터 하고 뭐. 동네 사이코 아저씨, 사이코 총각. 네 사이코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너무 이상한. 뭐 맞는 얘기인데 뭐. 네네. 뭐 맞는 것 같긴 해 그래.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결국 후반에 이제 사건이 이제 함께 만나게 되면서 네네. 해결도 함께 해나간다. 뭐 음. 이런 게 되게 맞아요.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이 셜록이 오빠고 또 헨리 카빌이 또 연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 슈퍼맨은 아니지만 뭔가 듬직한 느낌. 개듬지게. 맞아요. 이게 왠지 듬직한 느낌이 있던데 이게 뭔가 에놀라를 지켜주려고 약간 멀리서 지켜본다고 기둥 뒤에 숨었지만 양쪽에 어깨 넣는 느낌. 아니 여기 심지어 이디스인가 그러잖아. 저 어깨는 잊을 수 없는 어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듬직하더라고. 그리고 요 영화를 보면서 요 시리즈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좋았던 점이 이 사건 자체는 사실 뭐 좀 위험하고 어두운 사건들인데 뭐 살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숨겨진 비리라든지 약간 뭐 그런 안 좋은 일들 사건이지만 이 에놀라가 요 사건을 풀어 나가는 과정 자체는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는 게 맞습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도 뭐 카메라에 대고 이제 관객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이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저는 약간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사랑에 빠졌나요? 또 네. 연애하고 있네 또. 아유 너무 좋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김수폴님한테 머리 다 주특 낄 텐데. 그렇네요. 팔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리 바비 브라운이 아니라 네가 먼저 비구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김수폴 손에 의해서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미 스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좀 잘 나가거나 인기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네.
좀 잔인하거나 폭력성이 음. 짙거나 맞아, 맞아. 좀 애들이랑 같이 보기엔 좀 그렇다. 자극적인. 자극적이다. 그렇지. 아니면 애들도 그런 거 보면 아, 너무 시시해요. 아빠 피 튀는 거 좀 봐요. 그러고. 그러니까 2.5톤 정도는 흘려야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또 사냥. 아니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애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렵다던가. 맞아요. 그런 작품들이 좀 대다수였던 것 같은데, 네. 요 작품도 물론 뭐 폭력이라든가 뭐 살인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체 내용상 봤을 때 이게 약간 그 뭐 아이들이랑 좀 함께 유쾌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로 좀 오랜만에 이런 영화가 좀 등장한 것 같다. 가족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보통 그 회사에서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 이제 그 MCU 영화 같은 것도 사실 폭력성 때문이라도 아이들은 좀 보기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덕후의 명분이죠. 세계니까 덕후의 세계다 보니까 조금 너무 어린 아이들은 또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히어로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맞습니다. 그냥 뭐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한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 에놀라 홈즈 같은 정도의 영화라면 되게 부모님이랑 함께 좀 재밌게 좀 유쾌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뭐 탐정 같은 거 보고 있어 졸라 시시해 막 이러고. 개지루해 막 이러면서. 참 웃기네요. 다들 애 없는 애들끼리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 같잖아. 멀리 안 간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 남았는 우리 신 PD님. 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뭐 1편도 다시 안 보고 저희 방송 이제 에놀라 홈즈 1편 했던 것도 다시 안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뭐 아무튼 좋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조금 있어요. 네. 1편에서. 네. 뭐 솔직히 1편 기억나는 거는 솔직히 추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는 게 있었을 거고 뭐 맞아요. 이야기도 사실 뭐 헐렁헐렁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맞아요. 엄마가 테러범인 게 좀 이제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거 빼고는 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냥 쏘쏘했어요. 지금 우리 신 PD님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때 48회니까 굉장히 우리 방송 초창기 아닙니까?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의 개연성을 따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따지는데 반드시 무슨 말씀이신지. 반드시 트집을 잡았을 것이다. 영화의 완성도에 대해서. 네네. 그때는 약간 성격 자체도 암울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안 암울한 것 같아? 지금은 유쾌하게 병신 같고 좋습니다 아주. 예. 고마워요. 또 얘기를 덕담 오지네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뒤에 암울하고 개연성 얘기는 다 빼야 되나? 아니에요. 원래 준비한 대로 하세요. 준비한 대로. 네네. 아무튼 이제- 신유병, 신유쾌한 병신, 신 PD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뒤지고 싶나? 아무튼 1편은 그래서 약간 영화가 캐릭터빨 받았다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밀리 맞아요. 바비 브라운이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헨리 카빌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제 캐릭터빨을 받은 영화였다. 음. 그래서 솔직히 밀리 바비 브라운이랑 헨리 카빌 화면에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 이게 영화인들 중에 이제 영화 배우들 중에 그런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재밌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뭐 이병헌 같은 배우들 좀 그렇고. 그리고 약간 밀리 바비 브라운이랑 헨리 카빌도 약간 그쪽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맞아요. 나오는 거 보면 재밌어요.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배우빨 받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2편은 어땠느냐? 2편은 1편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 반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아닙니다. 반 단계. 반 단계씩. 추리? 이번에 추리 비스무리한 걸 하긴 해, 이번엔. 그러니까 아예 추리 같지도 않았던 뭐 1편에 비하면은 뭔가 약간 영드 셜록 따라 하려고 시도예요. 시도한 듯한 장면들이 좀 보여. 그걸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네네. 네. 영드 셜록의 발가락 떼맘도 못했다.
그럼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시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쓱 보고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손가락에 뭐 인이 묻어가지고 이게 변색이 되고 이런 것들 추리하는 거. 왜 인이 딴 데서도 묻었을 수 있는데 왜 꼭 성냥 공장이라고 생각했을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아무튼 이제 1편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졌고 이야기 자체도 1편에 비하면은 뭔가 약간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확실히. 뭐 여성 인권 뭐 이런 아니면 뭐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뭐 그런 것들 맞습니다. 얘기가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또 어쨌든 이번엔 갖고 온 거잖아. 그렇죠. 네. 지금 전복을 우리 시킨 신 거잖아요. PD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몸으로 느끼고 있고 정말 아, 정말 그렇죠. 너무 그래서 가슴이 그렇게 아팠나? 신PD도 건강이 좀 안 좋아졌네. 그러면 신 PD도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발을 구르세요. 쿵쿵쿵쿵쿵 하면서 밖으로 나가. 난 거기서 갑자기 We will rock you 하는 줄 알고. 라큐. 아무튼, 네. 뭐, 그래서 이제 1편에 비하면은 요 몰입도나 이야기의 구성이 짜임새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 네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셜록 홈즈 사건과 이제 약간 에놀라 홈즈의 사건이 뭔가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요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보였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막 우리가 저기 옛날에 나이브스 아웃 같은 그런 잘 만든 추리극 같은 거 볼 때 좀 막 톱니바퀴처럼 아기가 딱 맞아 돌아가는 그런 느낌 맞아요. 아니야. 그런 느낌 뭔가 아니야. 뭔가 되게 삐그덕거리고 어쨌든 돌아가긴 하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데 어쨌든 돌리긴 돌리고 있네 라는 느낌이었고 이 정도로 가면은 한 3편 정도에서는 노멀한 추리극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 아하. 반만 개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는 대기망상용 작품이군요. 네네. 일본 아이돌처럼 마치 좋았다. 그래 바로 그 맛이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맛.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그래 그나마 좋았던 점들은 그런 거고 뭐 당연히 캐릭터는 당연히 좋았고 굉장히 많은 무리수들이 또 보여요 이 영화에. 그거는 맞습니다.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뭐 시즌 1보다는 뭐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요만큼씩은 다 만족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이 제작진이 얘기를 듣고 있긴 하구나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맞아요. 5억 정도가 얘기했을 테니까. 예. 아니 뭐 저는 이제 시작부터 약간 그런 거 좀 약간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오빠 그늘에 가린 여동생. 네. 그런 걸로 뭐 시작했는 거는 조금 상투적이긴 했었는데 재밌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잖아. 맞아. 그 대단한 셜록 홈즈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좀 그렇게 쉽게 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슷한 일이 들어오고 그랬으면은 또 너무 시즌 2만 밖에 안 되는 에널로 홈즈를 좀 너무 틔워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사실 말이 안 어림도 되는 없지. 걸 수도 있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렇게 그 탐정 사무실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좀 약간 이 헨리 카벨이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는 그런 네.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몸에서 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차이도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서 있으면 그냥 완벽해 보여. 오빠로서 뭔가 그런 게 그러니까요. 있잖아. 우리도 맞아요. 형제라든가 아니면 사촌 중에서 왜 공부 잘하는 그야말로 이거 뭐 사촌이면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엄마 친구 아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엄마 친구 딸 이런 것처럼 진짜 옆에 있으면 정말로 친오빠지만 정말 완벽해 보이는 약간 그런 아우라를 아니, 그리고 헨리 카빌이 심지어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셜록 홈즈 볼 때도 홈즈 씨 반갑습니다. 연예인 모델이다 그러잖아. 말차고 실제로도 스타지. 그렇고 실제처럼. 실제 연예인이잖아 그 세계에서는. 그렇죠. 말차고 연예인이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의욕만 너무 앞서가지고 그렇게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나도 이제 일을 따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나 이 자식 파이팅 약간 그런 시작과 달리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해가지고 아직도 세상 굴정을 잘 모르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하는 게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한테서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을 한다. 마지막 순간에 진짜로 그쵸. 이제 탐정사무소를 문을 닫으려고 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쵸. 맞네.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밖에서 보고 있었을까 못 닫을 때쯤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슬쩍 값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애가 그거를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성냥 팔면서 밖에서 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지금 가면 싸게 받아줄 것 같아. 싸게 떠리로.
복덕방 가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저씨 저기 문 닫아요? 그럼, 아니 아직 안 닫네. 내일 와야지. 그러면서 아저씨 저기 문 닫아요? 한 내일쯤 문 닫을 것 같은.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보면서 그게 어. 내가 좀 약간 속물인지 저 배씨 쟤 돈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쟤뭐 의뢰할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 맡기는 거지 이렇게. 저만 약간- 그랬나요? 네. 약간 전형적인 거지 열정페이를 요구했는 거지 배씨가. 맞아요. 배씨가 근데- 내가 봤을 때 더 영특했던 거야. 열정페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탐정으로서 생명이 끝나려고 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이제 돈보다도 일단은 사건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 보이잖아 딱 봐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도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이제 사무실 차려가지고 막 손님들이 처음에 오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사람들이 약간 자기 사건을 맡길 것처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약간 회의적으로 변하잖아 태도가.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근데 이 사건 맡을 수 있겠나 막 그러면서 심지어 닌 여자잖아 막 이러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놀라 홈즈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막 머리를 막 글쩍글쩍거리는 막 이런 막 그런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밀리 바비 브라운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빠인 셜록 홈즈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지. 그렇죠. 그런데 혹시 너희 오빠는 많이 바쁘나?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결국에 결국에는 와서 모든 이만큼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결론은 그 셜록 홈즈가 사무실에 없으니까 음. 이 에놀라 홈즈한테 와서 셜록 홈즈 떠보려고 나온 거지. 맞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는 것도 이제 다 기승전결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음.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작은 애가 와서 의뢰했는 것도 사실은 이게 탐정으로서는 좀 뭐랄까요, 그냥 좀 이 당근마켓에서 그 이제 자기 뭐 물건 잃어버렸어요. 에어팟 그렇지. 찾아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벤치 어디 있어요? 에어팟 잃어버렸어요. 약간 그런 뭐 식의. 고양이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동네 해결사 같은 거를 부탁을 한 거죠. 맞아요. 그 배씨가. 맞아요. 네. 언니가 언니가 실종됐다. 어. 근데 작은 사람이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 어차피 이제 스토리적으로 영화에서는 풀어지는 거 보는데 그게 가장 큰 일이었다. 네. 그런 연결 관계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왜냐면 또 이게 에놀라 홈즈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좀 그 하이틴한 그런 탐정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무드 들고 와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막 이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하고는 또 시작에 기조가 안 맞다고. 맞아요. 캐릭터하고 그러니까. 무게감이 안 맞지.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그 배씨가 와가지고 집에 가서 뭐 그 집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증거들을 이제 모으면서 그 언니를 찾아가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은 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추리물처럼 시작을 하는구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기대감을 준 것 같아가지고 시작도 좀 좋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초반에 막 걔네 집 가서 이렇게 단서 찾는 거 보니까 약간 방탈출하는 것 같았어. 그렇지. 사실 증거가 바닥에 있어서 줍줍이었어. 증거가 마치 이거 이렇게 봐주세요라는 것처럼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다 널려 있더라고. 그렇지 그런 거지. 다소 자기적인 배치였다라고 하죠. 근데 나 그거 보면서도 약간 영화가 그 추리를 어떻게 표현하려 그러는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옛날에 봤던 그런 스릴러 이런 거는 진짜 저기 우중충하고 담배 냄새 많이 났었거든. 맞아요. 보면. 그리고 네. 굉장히 보라프고. 불친절하고. 그죠? 맞아요. 네. 사실 영화가 뒤에 가서 이런 단서는 이런 것과 연결된 거였습니다라고 관객들한테 가르쳐 줘야 그때서야 바보 도틴 소리 내면서 가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많았다면은 이제 1편도 우리가 아까 앞서서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이 영화는 어떤 추리하는 어떤 요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 관객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전달하는 시리즈야 이 영화는. 그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증거가 좀 이제 아까 셰피드 얘기했던 거 자기적이긴 했었지만은 근데 그 증거와 증거를 이어주는 건 에놀라 홈즈의 그런 항상 장점이 있죠. 그런 애니메이션과 이야기의 맞아. 플롯. 뭐 이러면서 맞아. 약간 이제 이야기 흘러가고. 자기 수첩에다가 자기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막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자를 막 재별한다든가 요런 어떤 뭐 그거 CG 뭐 효과 특수효과 그런 연출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뭐 저희는 그렇게 재미없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또 이런 저희 같은 늙은이만 보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그 콘솔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런
주인공이 작은 증거 같은 걸 모으면 자기 그 수첩에 기록을 하잖아요. 싹싹싹싹 퍼즐 그러면서. 요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차용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억하기도 쉽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시즌 2긴 하지만 시즌 3까지 어떤 식의 추리를 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진화적인 단계를 좀 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네. 그래서, 이게 무겁지 않고 그냥 좀 그 깊지 않은 사건을 다루면서 그냥 추리의 그런 맛을 보여주면서 영화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좀 전체적인 플롯을 저도 거기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죠. 1편이 그러니까 이제 에놀라 엄마에 대한 이제 그런 막 약간 졸업 뭐 그런 자립 그런 얘기. 그렇죠. 독립하는 네네. 거. 네. 2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 연대 뭐 연대에 관한 얘기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작자들은 이제 그걸 의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인데 이제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약간 그게 이야기가 약간 헐렁헐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뭐 네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근데 얘기가 재미는 없네. 뭐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 작은 불씨가 큰 불씨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말이고 실존 인물이랑 막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그 영화에 녹인 것도 다 좋아. 이런 관점에서 근데 여성의 연대가 뭔가 느껴진 게 있냐라고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은 난 네네. 여기서 여성 연대를 느낀 장면 딱 한 장면밖에 없어요. 나도 왠지 그걸 것 같다. 그렇죠. 그 감옥 폭탄 탈출 테러. 그렇지. 거기서 이것이 영의 그 이제 과격한 이런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그 장면 한 장면이 딱 들었고. 테러가 아니라 혁명이라니까 혁명. 긴 그거- 밤지 세우고. 아니 그 다른 공장이나 뭐 이런 거는 다 혁명이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네, 탈출 감옥은- 감옥 탈출시키는 거는 그거는 테러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부분을 내가 좀 개연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여러분은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네네. 이게 감옥 벽을 폭탄을 부수고 탈출을 시키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에놀라가 이제 누명을 썼잖아. 누명을 쓴 건 알겠어. 나머중에 누명이 벗겨져도 이건 되게 큰 문제로 남을 것 같아.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아니 이게 이 사건 끝나면 에놀라 영국에서 안 살 거야? 계속 살게 할 생각이 없어? 아니 뭐 나라의 시설물 폭파시키고 뭐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폭탄 테러 수배범이잖아. 그렇죠. 일단 범인은닉죄가 성립을 해요. 얘가 누명을 썼든 안 썼든 간에. 늘 따라다니게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감옥 벽에 구멍을 뚫으면은 아니 거기 죄 없는 간수들도 있을 거고 그 심지어 실제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범죄를 저지른 애들. 그렇죠. 그렇죠. 걔들도 같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 그 생각이 막 같이 그게- 자유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혁명이지.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대혁명. 너무 언피시하잖아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해.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그 뭐냐 그 이디스 아줌마 있잖아. 네. 그 주짓수 하는 그 이디스 네. 아줌마네 사무실에서 그 에놀라가 새롭게 뭐 이렇게 다시 그 사무실을 사무실을 줘. 자기가 차리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디스 아줌마도 분명 경찰들 다 봤거든요. 그렇죠. 그거 함께 했잖아. 그 폭탄 테러도 네. 심지어 경찰 마차에 폭탄도 던졌어. 이디스가 직접 던진 건 아니지. 걔도 어쨌든 탈출범 중에 같이 조력자 중에 탈출범 하나잖아.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냥 그 주짓수 도장 잘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 후반에. 아니 그러니까 다 이게 다 무마가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그 유럽에서는 그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그 혁명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봐주는 관대하다? 용인을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면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감옥 부수는 건 전통이다. 그런 전통이다. 어떤 유럽 안에서는 그런 어떤 그 서로 공감대가 있어요. 영국이랑 좀 다를 것 같아. 아니지 오히려 더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에. 야, 저 바다 건너 저 프랑스 놈들도 감옥 부수면서 혁명이 시작됐는데 우리 영국에서도 감옥 한번 부숴야지 하면서 약간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감옥을 부수는 거는 죄송합니다 개소리입니다. 네네. 네네. 어쨌든 그리고 참 불편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보면서 네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거야 여성 뭐 이런 평등권을 위해서 싸운다 뭐 그건 알겠어. 그렇죠. 근데 그렇죠. 모르겠어. 나도 약간 이게 좀 그런 게 불편한 건지 너무 과격하다. 너무 무섭다.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아니 나는 근데 그게 그 장면이 그 폭탄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네, 엄마의 네. 그런 재치가 있으면은 뭔가 기구를 이용하던가 아니면은 아. 뭔가 또 다른 좀 더 재밌는 방법으로 탈출했어야지 그 엄마의 그런 지혜가 엿보이는 건데 그걸 냅다 그 폭탄으로 조지고 그러니까 그건 나는 좀 약간 그 장면이 과하다기보다는 그거는 그 엄마가 에놀라 어릴 때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막 기구들이나 그런 뭐 사물의 맞아. 원리 같은 거를 많이 가르쳤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주먹이 왕이다 이거잖아. 그 엄마한테. 결국에 그럼 폭탄이다. 강력한 물리력이 짱이다. 그치. 그거 다 뻥이고 무조건 주먹이 왕이다. 출이 없다. 주먹이 왕이다. 에놀라야 자유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자유는 막 주먹 앞에는 장사 없다. 법보다 주먹이다. 에놀라야 자유는 몽디 앞에서 자유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없다. 진정한 자유는 폭력이다. 뭐 그러지 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엄마 캐릭터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죠? 그런 맞아요. 연출들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이 것 같아요. 여성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음. 페미니즘적인 요소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1편에서도 이런 게 조금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했었죠. 같은데 네. 그렇죠. 많이 있었죠. 요번 2편에서도 그런 기조는 좀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있었어요. 약간 이 전체 영화에서도 네. 멋지고 잘생긴 셜록 홈즈나 추크스베리를 제외한 네. 나머지 남자들은 또 되게 멍청하다던가 아니면 빠졌죠. 되게 못됐게 나오는 범인으로 나오고 한 명 괜찮은 애 있었어. 그 윌리엄. 누구요? 세라의. 아 윌리엄 자울리엄. 그래도 잘생겼잖아 어떻게 보면. 돈 그러니까 많고. 잘생긴 몇몇 남자를 제외한 약간 나머지 남자 전체는 더러운 세상. 우리같이 못생긴 놈들은 어떡하라고. 우리같이 오징어들은 어떡하라고. 잘생긴 놈들은 난 아닌데. 네 말이야 약간- 이 오징어 같은 놈아. 에이스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못생긴 애들은 저 야, 못됐거나 멍청하다는. 너무 거기 과몰입하지 마. 아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나서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전체 깔려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네. 이 공장 노동자들이 부도덕하거나 뭐 좀 불공정함에 반기를 들게 되었던 것도 맞아요. 이 세라 체프먼이 뭐 그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 주인공이 에놀라 엄마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성을 뭐 무시하거나 뭐 좀 불공평함이 있었던 거 자체는 그 시대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있던 사실이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거 전체를 이게 전체 남자들 잘못이라고 약간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고 이 캐릭터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마지막에 밝혀진 그 수수께끼 범죄자인 그 미라트로이, 미라트로이도 셜록과 약간 비빌 정도로 똑똑한 범죄자였는데 굳이 좀 약간 PC적인 그런 걸 좀 넣어가지고 흑인 여성으로 이게 원래 흑인 여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아니죠. 오리언티는 원래는 전쟁이 남성이죠. 백인 남성이죠. 아 백인 남성이에요? 어. 굳이 흑인 여성을 한 것도 약간 의도적인 캐스팅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피시하지 않았나요? 아기는 다 남자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스스로 파괴하는 어떤 피시한 설정 아니었나요? 아니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 꽂혔던 게 뭐냐면 지금 네네. 이제 정닥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네. 몇몇 남자 빼놓으면은 이제 다 어쨌든 보면은 이제 셜록 홈즈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디스한테 가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 그러니까 셜록 홈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맞는 캐릭터니까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거기서. 너프 시킨 거지. 너프 시키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남자가 이제 주스크베리도 사실 뭐 걔도 약간 허당이잖아요. 보면은. 뭐 그리고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애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막 싸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에놀라 홈즈가 더 진짜, 잘하고 막 가르쳐주고 더 잘하고. 맞아요. 그래서 하잖아. 근데 한 명 있었단 말이야. 윌리엄. 와 나는 윌리엄은 이제 직접적인 조력자고 심지어 이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아주 여기서 정상적인 남자로요. 죽여요. 근데 능력 죽여.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 그렇지. 아니 맞아요. 그리고 나 또 불편했던 게 뭔지 알아? 걔 죽었잖아. 네. 나중에 세라한테 전해줬잖아. 그 죽었다고. 어. 그렇게 많이 안 슬퍼하더라.
약간 적당히 슬퍼하다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아니야, 많이 슬퍼했어 그거는. 아 이거 괜히 위험한 발언인데. 아, 그거는 많이 슬퍼했어. 아, 나는 아니 거기서 막 주저앉아서 오열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그냥 끝내는 느낌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그 세계관에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잘나고 정의로운 남자가 있으면은 다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셜록 홈즈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남자친구도 그렇고 원래는 더 정의롭고 더 뛰어난 사람들인데 빙신 척을 하는 거야. 일부러 안 죽으려고. 난 그런 거 몰라. 막 이러면서 듀크스 베리 자작도 더 정의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더 바보인 척 하는 거야. 난 싸움 잘 몰라. 막 이러면서 안 죽으려고. 아,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왜 그 상가집 개라는 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러 바보인 척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권력을 잡을 때까지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그럴 수도 있다. 저 갑자기 납득하고 있어. 아니, 아무튼 그래서 정작 하나 있던 정상적인 남자를 네네. 죽이는 걸로 마무리를 진 게 꼭 그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 셜록이 이제 그 이디스한테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약간 마지막에도 약간 그런 장면이 좀 비슷하게 나왔던 게 네. 그러니까 셜록한테 그 에놀라가 왓슨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참 그게 그 실제 그거에 따르면은 뭐 왓슨 조수가 같이 일하고 아 드디어 왓슨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에놀라 자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오빠한테는 조수가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오빠는 그렇지. 혼자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빠는 좀 너무 나갔나요? 살성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셜록 홈즈 원작에서도 그렇고 소시오패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줬겠지. 저는 더 불쾌했던 게 뭔지 압니까? 뭐죠? 에놀라 홈즈 옆에는 듀크스 벨이라는 짝이 있는데 셜록 그치. 홈즈 옆에는 시커먼 남자 둘이서 여기서 킹리적 가심으로 3편에 네네. 셜록 홈즈가 게이로 나올 수 게이 그만. PC하게 그 정도 PC함으로? PC하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면. 그럴 수도 그만해 이 있죠. 새끼.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는 너무 많은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PC에 절여져서 그런지 내가 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그렇게 막 여성 인권 뭐 아니면은 뭐 페미니즘 아니면은 뭐 PC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진짜로 냉정하게. 아니 있는 너무 건 대놓고 사실이지. 있는데? 아니 있다고도 인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그거를 그래요? 너무 강하게 막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논란이 되는 작품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에놀라 홈즈가 듀크스 벨이 자작하고 자기 오빠 셜록 홈즈한테 도움도 많이 받잖아. 그렇죠. 물론 자기 엄마하고 이제 이디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탈옥을 한다든가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놀라 홈즈는 자기 혼자서 이제 사건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뭐 에놀라 홈즈가 뭐 이제 왓슨을 소개시켜준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조금씩 뭐 디테일들은 있었지만 작품 전체로 봤을 때 나는 이 작품이 과연 그렇게 뭐 PC를 강조했는가 뭐 페미니즘을 강조했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와,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여성들이 단체로 발구르면서 나올 때도 아무 감정을 못 느꼈다. 너 아무렇지도 않던데? 와, 이건 너무 비시한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아니 그리고 오히려 개몽됐다. 이렇게 잠식되어 가는 건가? 졌다. 여성인권 만세! 그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전혀 이거 가지고 막 PC하다, 뭐 아니면은 막 진짜 너무 오히려 PC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여성 쪽으로 갔다, 뭐 이런 감정을 전혀 못 느꼈고요. 마지막에. 저도 이제 뭐 저도 비슷한 게 이게 음. 그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불쾌하거나. 맞아. 뭐 전혀 그런 그렇진 느낌은 않았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맞죠. 오히려 그런 걸 잘못 넣어가지고 그런 게 네. 도드라져가지고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작품들이 많잖아. 근데 뭐 쉽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아까 요즘 화면에서도 좀 얘기하고 댓글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뭐 힘의 반지라든가 뭐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사극 같은 거잖아. 네. 근데 사극인데 그 시대 당시 배경을 조금 진짜 말도 안 되게 약간 비트는 그런 설정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진짜 눈에 거슬리니까, 그 전체 그렇죠. 하려고 하는 메시지하고도 동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적을 받는 건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 에놀라운드의 어떤 여성 캐릭터 위주의 서사가 이어지는 내용이고, 실제로 또 있었던 사건들을 가져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녹여내다 보니까, 이게 뭐, 불편하다? 뭐 이런 것들, 뭐, 딱히 없었던 거고, 마지막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이거는 좀 스포입니다만, 이제, 미라 트로이 같은 캐릭터가 이제 모리아티가 되는 거잖아요. 모리아티는 셜록 홈즈의 아치의 놈인데 원래는 이제 백인 남성인 캐릭터인 거잖아.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완벽하고 능력 있고 너무나 유명인인 셜록 홈즈라는 남자 백인 이제 탐정의 아치 에너미가 정말로 자기가 이 사회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이제 여성, 그것도 흑인 이제 격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격리가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셜록 홈즈의 아치 에너미가 된다라는 부분, 오히려 나는 되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 아니 저는 오히려 그 부분 되게 아쉬웠는 게 이 영화에 있는 메시지도 좋고 그다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에다 붙였기 때문에 그렇구나까지 또 괜찮았었는데 그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그 미라 트로이가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 나왔고 중반쯤에는 이제 그 에놀라 홈즈랑 그 사교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모리아티네라고 저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조금 너무 일찍 노골적인 눈치챌 게 수가 있었다. 근데 왜냐하면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화에서 약간의 그런 그런 성평등 메시지와 그 다음에 캐릭터가 굉장히 많지 않은 정해진 러닝 타임 안에서 그렇죠. 짜잔하고 뒤에 더 나올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런 연기의 폭을 봤을 때는 얘 너무 모리아티인데라고 약간 바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났을 때부터 너무 수상해 그게. 그니까요. 이거 그거잖아. 우리 지난 방송에서 블랙아담 방송에서 우리 패널분들이 말씀해주신 그거였잖아. 이스마엘이 사방 역할 했던 그 배우 있잖아. 그쵸. 나오자마자 누가 봐도 너무 악당인데 말이야. 왜냐하면 그 배우가 알라딘에서 자파를 연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만한 악당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영화의 재미를 좀 잃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도 결국 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적 목소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아니고 얘는 영화가 더 앞서야 되는데. 이런 거죠. 부분에. 영화적인 장치적인 효과는 조금 반감됐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 끝에 나왔어도 그럴 줄 알았다. 약간 그런 느낌. 자기만 모른 척하고 연기하는 게 좀 불쌍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만 뭐 아니야. 근데 김폴님이 뭔가 난 약간 다른 생각인 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영화의 재미가 반감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 영화가 그렇게 원래부터 뛰어난 영화가 아니야. 원래 그 정도 수준밖 어허! 여러분, 스토리를 달아주세요! 그 정도 스토리 짤 수 있는 정도의 각본가와 감독의 그 정도 영향이었어요. 원래부터가.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비하 같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비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커다란 반전이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특장점은 아닌 작품이라는 거죠.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반전이 없더라도 영화는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좋게 얘기해줬는데? 아, 그래요? 이 영화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걔가 그 반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극적으로 재밌어질 영화 아니었다,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끝에 나와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반전은 아니었을 건데, 하필이면 끝에 오히려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가 더 세다 보니까는. 맞아. 모리아티라는 어떻게 보면 셜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라이벌이, 그러니까 중간부터 자기는 모리아티 아닌 척 없어. 저는 모리아티 아닌데요. 그런데 모리아티 냄새 겁나 나고, 그 다음에, 저거 모리아티 지나가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나고, 저 모리아티, 그러면서 약간, 나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나는 몰랐는데. 아니, 근데 난 그러니까, 마지막에 밝혀질 때도, 밝혀질 때도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잖아. 자기가 나와서 자기의, 한 것들을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자 같지는 않다 이런. 아니야. 거의 분위기 그거였어. 자기는 이제 쫙 나가가지고 진실을 밝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쇼 스테이지처럼 모여 있잖아.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약간 그런 Here comes 모리아티
누구인가 이 범죄를 꾸민 자 누구인가 하면서 뮤지컬처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예. 네네. 저는 모리어티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는 요 캐릭터 설정은 진짜로 너무 좋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캐릭터라서. 왜냐하면은 여자라서 클럽 가입도 못하고 주식도 못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출세할 수도 없어. 근데 참전도 자기는 능력도 있고 똑똑해. 그런데 어떻게 해도 자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흑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지. 범죄로 빠지거나 아니면 흑화하거나. 나 근데 그거 좋았어요. 그게 범죄가 아니라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 거나 자기한테는. 아 맞지. 그렇지. 그치. 그게 그게 그 자기한테 방법이 범죄가 이쪽으로 아니야. 간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닌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고. 그치. 어. 근데 그 범죄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룰이 범죄인 거지, 자기한테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흔히 말하는 그 사회가 낳은 괴물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아, 캐릭터였잖아요. 신PD처럼. 나는 니들이 만든 괴물이야, 이 새끼들. 니들 때문에 내가 흑화한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준 그 수순대로라면 여자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돈 많거나 뭐 아니면 높은 계급의 사람한테 뭐 시집 가거나 뭐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이게 성공하기가 어렵다. 자기 약간 능력을 그런 다 펼치기가 힘드니까. 사회적인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아, 그리고 난 이 영화에서 좀 더 불편한, 그러니까 모리어티 얘기를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를 안 한다? 그 흑인 얘기를 안 한다? 왜냐하면 얘는 여자인데다 흑인이기까지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2배로 이제 2배, 4배 곱절로 힘들었을 건데 그거에 대해 흑인에 대한 언급은 없어. 여자라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헐리우드에서 흑인 자체가 뭔가 금기시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볼드모트.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면 흑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이 있나 봐. 볼드모트. 오히려 그래서 볼드모트처럼. 입에 언급하면 안 되는 이게 거야.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당시라면은. 근데 차라리 여기서는 뭐 자기가 흑인 여성이라서 오히려 더 힘든 뭐 이런 걸 더 강면에 쓰면 더 흑화된 계기가 되고 오히려 더 개연성이 있었을 텐데 뭐 하여튼 이게 되게 좋은 어쨌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네네. 뭐 그래서 이제 흑인 여자로 바꾼 것도 그러면은 사회적 맥락이랑 이런 게 다 맞닿아 있잖아요. 맞아. 되게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네. 영드 셜록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뭐 거기서 이제 모리어티를 보면 진짜 광기의 화신 그 자체예요. 진짜로 광기의 화신인데다 셜록을 막 궁지까지 몰아가지고 진짜로 맞아요. 피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막 그 정도 카리스마를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근데 나는 이 모리어티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딴 게 모리어티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트릭을 시간이 써도 음. 윌리엄을 죽인 현장에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이제 시가랑 위스키 같은 거 놔둔 다음에 마치 남자 어떤 고위층 남자인 것처럼 모리어티가 그렇게 꾸며놓잖아. 맞아요. 근데 셜록이 0.5초 만에 다 간파해 그거를. 아이 가짜다. 야 죄가 뜨겁지도 없다. 않고 죄도 없고 입술에 뭐 저기 자네 입술 모양은 안 묻었네. 그리고 이따위 트릭을 쓰는 게 모리어티라고? 전혀 아니 근데 거기서 사실 한 번 더 꼬았으면은 사실은 전담에다가 빨대로 이렇게 먹었었다 이렇게 그런 그거에 진짜 광기지 그거에. 쌤한테 담배 냄새 걸릴까봐 젓가락으로 이렇게 폈다 하면서. 그런 말이 되네. 말이 되지. 쟤도 자기 옛날에 그 휴대용 배터리 이런 데 털어가지고. 전담 죄가 없다고.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이게 제가 이 영화 보기 전에 쿠키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네네. 여기 마지막에 이제 모리어티 이제 미라트로이가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쿠키 영상에서 진짜 모리어티가 나오겠구나. 왜 사실 이 범죄를 디자인한 이 진짜 흑막 모리어티가 나오겠구나. 하지만 아니었다. 네, 이상. 존나 실망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모리아티일 것 같았는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멍청한 애가 모리어티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나 쿠키는 그걸 줄 알았는데 모리아티가 그 마차에서 탈출했잖아. 네네. 그래서 마차 철창 잡고 철창 잡고 끼익 하고 나오고 나서 이제 뉴진스의 쿠키를 주는 거예요. 네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이거 어떻게 신씨들 전반적으로 썩었는데 괜찮나? 야 너가 종친회 해가지고 좀 레벨 좀 올려라. 안 안 되겠다. 되겠다. 뉴진스인데
아니야. 아, 그래도 안 돼. 그렇군요. 그래도 안 돼.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네. 내가 미안하다. 뭐, 여하튼 영어로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까지 개소리 많이 했고 영어로 돌아와서 그 원에 있던 트릭이나 원에 있던 이야기 같은 거 가지고 오는 거 좋았습니다. 아, 좋았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거요. 이제 이거는 그 뭐랄까요, 엄마가 남겨뒀던 그런 꽃말을 따라가는 건 아니었는데 그 엄마가 알려줬던 그런 꽃말에 의한 걸로 이제 그 또 뭐랄까, 활용을 파라곤의 하죠. 그 파라곤에서 얻었던 그런 숨겨진 편지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사건을 나가는 거 그런 네, 거 맞습니다. 그런 거는 또 좋았었어요. 그래서 좀 약했지만 이게 양귀비가 아니라 뭐 그 다른 꽃이었다. 뭐 다른 꽃의 꽃말은 무엇이다 그러면서 뭐 약간 좀 전형적인 옛날에 있던 그런 뭐랄까 그런 뭐 인터넷에 있던 세로 드립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 금수풀님한테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게 확 와닿지 않던데 그 이제 집 주소 추리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좀 영어 이제 김수풀님 영어 잘하잖아. 유학도 갔다 오고. 진짜.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이렇게 좀 착착 들어맞는 그런 트릭이었나요?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영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실 어거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앞글자 따고 뒷글자 따고 숫자 따고 그래가지고 그냥 만든 것 같던데. 그래요? 아니 나는 아니 뭐 아니 근데 반복해서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우리 근데 신PD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 읽는 시간에 한글도 잘 못 읽는데 뭐 영어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모르겠더라고. 씨. 우리나라 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나라 말. 그게 이제 뭐 글자 안에서 이렇게 뭐 글자끼리 뒤바꾸고 뭐 이런 거는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그렇죠.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를 좀 뭐 활용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1차원적인 트릭인데 이거 뭐 되게 대단하다고 좀 보여주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이 편에서도 셜록이 나중에 이제 막 그 벽에 붙여놓은 것들 보면서 혼자서 막 글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자 막 추리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그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러닝맨. 런닝맨은 하여튼 뭐 그런 거 정도는 뭐 금방 알아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저 네티즌들 같은 내가 경우는 보기에는 말장난 유재석 되게 정도만 돼도 좋아하잖아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강호동. 대탈출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말장난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말장난 정도의 그 추리 정도는 되게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하는 게 좀 대단한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 작가는 자기보다 똑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없다 그러잖아. 그렇죠. 요 극본가가 각본가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냥 추리 수준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막 라이언 존슨이 뭐 라이브 싸움 만든 거 보면은 충분히 이래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절묘한 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트릭 같은 거를 맞아. 하는데 너무 그냥 얼렁뚱땅 탁탁 넘어가는 그런 게 많아서 좀 아쉬워요 이런 거. 3편 사실 그럼 3편 나왔는데 졸라 어려운 거 너가 당해봐라 하면서 이게 절대 못 볼 만한 추리 내가 한번 보여준다 하면서 이빨 꽉 깨물고 졸라 어려운 추리 2시간 내내 아무도 영화 끝나기 깜빡을 못 직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심지어 헨리컵이라고 밀리바비 브라운도 영화 2시간 뒤에 감독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와 이게 개빡세다 하면서 이거 끝까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거 한국에 가면 그 유재석하고 되게 유명한 페이머스 코미디언 강호동하고 있는데 데려와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럴 수도. 네네. 네. 아니 이렇게까지 추리를 근데 여기서 맞는 내가 봤을 때 추리가 소재지 그냥 그냥 소재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감독님이나 이 갑분스 사람이 셜록하고 셜록 여동생이랑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의 영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셜록 집안을 다루면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그치. 나이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김전일이나 뭐 명탐정 코난 같은 거 보면 이게 막 트릭이 엄청나진 않지만 이렇게 번쩍하는 거 있잖아. 와 이런 트릭이 있구나.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맞아.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 정도로 좀 약간 반짝하는 아이디어 정도인 그런 느낌은 좀 없었다. 그런 느낌. 아니 그래서 나 여기 되게 내 눈에 보였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에놀라가 이제 누명을 쓰잖아. 어떤 이제 그 집 주소를 찾아갔더니 이제 그렇죠. 걔가 죽어 있잖아요. 어. 죽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셜록이 이제 에놀라가 잡혀가고 이제 셜록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이제 추리하는 거를 이제 그쪽 경감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 이러이러해서 에놀라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맞아.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서 말하기 첫 번째 보면 문을 보니 누가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것 같다 그래.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그 흔적이 남아. 둘째 각기 다른 친일자 3명이 다툼을 벌인 것 같다고 해. 그중 한 명이 뭐 건장한 사내였다 그러면서 이제 문 옆에 있는 그 옷걸이가 약간 떨어져 있는 그거를 이렇게 내가 근데 그 불멸 밖에 에놀라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집에서 탈출할 때 그래서 밀었잖아 사람. 밀어서 거기 문 옆에다 쳐박았거든. 그거는 걔가 만든 흔적인데 셜록 홈즈가 나중에 그거를 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에놀라가 오기 전에 흔적을 셜록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에놀라가 이미 거기서 한번 격투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무효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거기 증거 만들러 갔어. 지팡이 들고 그거 증거라고 얘기해. 뭔 씨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건장한 사내 자기 자신 건장한 사내 건장한 사내 자기가 벽에다 머리에서 쿵쾅쿵쾅 치고 어깨 박았다가 머리 박았다. 건장한 사내 건장한 사내. 왜냐하면 자기가 건장하고. 건장하거든. 자기가 건장. 증거 만들러 간 거. 창문 틀에다가 여자 한 명 섭외와가지고 여자가 도망치는 척 하면서 여자를 창문 틀에다가 막 부비는 거야. 머리카락 주워 뜯어가지고 막 옆에 막 걸고 막.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 않은 미카 그러면서 이 건장한 사내. 아니 근데 나는 그 보면서 약간 그게 여러 번 나오잖아. 그 발자국에 대한 거. 나 헬리카멜 만든 거야 저희가. 아니 발자국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그 추리하는 게 네네. 아니 아무리 나무 바닥이라도 이게 뭐 몇 명이 들어왔고 누가 뭐 그 건장한 사내고 뭐 이런 거를 발자국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도대체 뭐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건장하길래 뭐 나무 바닥에 기스가 다 날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 그렇게 열심히 만든 거라니까 내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흙바닥이나 이런데 이제 발바닥을 딱 발자국이 찍으면 그렇죠. 이게 발바닥이 깊게 찍히면 그 키로수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발 크기도 크니까 더 건장한 사내일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무 바닥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밀실 트릭이지. 그 진흙 깔 때는 헬리카벨이 사뿐사뿐 가고 나 마을에 올라가서는 쿵쾅쿵쾅. 아니면 좀 손에 그 막 그 신발 신고 신발 장갑 끼고 거꾸로 막 매달려가지고 막 뛰어가요. 280 막 이러면서. 혼자인데 나이브스 아웃에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그 막 손에 껴가지고 이렇게 2명인 척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아웃은 절대 아닌 것 같아. 가고 막 이런 거. 나이브스. 근데 어디서 그런 나도 추리물에서 어디서 나왔어. 본것 같아. 맞아. 우리 방송한 거 중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네네. 데가. 어쨌든. 뭐 그게 가능해? 드라군이야 무슨 네 아니, 발로 그런 거 뛰어가. 있었어. 아니 그런 은근히 추리물에서 그런 거 있었어, 되게 많이 있었어. 김전일에 있었을 수도 있어. 명탐정 코난일 코난일 수도 수도. 뭐 아니 나는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서 뭐 내용적인 것도 뭐 좋았던 부분 좀 네. 있었지만 이 배우들의 의상이나 헤어 같은 게 조금 더 사실적이어져가지고 더 좋았어요. 2편에서 1편에 비해서 이게 전작에서도 그 에놀라 캐릭터가 약간 말괄량이고 여러 변장을 즐기는 캐릭터라는 설정에 맞춰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비주얼들을 잘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뭐 남장도 하고. 맞아요. 남장도 하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오빠들 속이려고 신문파리 같은 역할도 많이 하고 그죠? 아니면 과부로 변장도 하고. 과부로 변장을 했다는. 근데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그게 자연스러웠냐라고 얘기하면은 자연스러운 범주는 그치,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에놀라 일부러 홈즈도 좀 과장스러워. 다 똑같은 에놀라. 근데 과했지. 과장스러운 약간 그런 연출로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번 작품에서는 은근히 변장을 많이 해. 이번 작품에서도 막 무도회도 숨어 들어가고 그 성냥 공장에도 숨어 들어가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변장들이 조금 더 되게
친화적, 약간 그쵸. 사실적인, 짬밥이 들었다. 사실적여진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어떻게 보면 요 작품 2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어떤 진중한 부분, 무게감 요런 것들하고 좀 맞춰가지고 그런 어떤 디자인들도 톤을 좀 잘 맞췄다 요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 뭐 예를 들어서 에놀라가 듀크스베리 출근길인 공원에서 그 듀크스베리하고 마주쳤을 때 에놀라뿐만 아니라 듀크스베리도 보면 그 모자를 벗었는데 듀크스베리 자작이 머리가 굉장히 떡져 있어. 그런 부분들 있죠. 1편에서는 굉장히 애들이 전부 다 샤방샤방하고 쫙 갖춰져 있고 막 이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근데 약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당시에 어떤 현실에 맞게 머리가 미용실 막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머리가 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 똥 띄어서 그렇게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런 어떤 디테일들도 되게 사실적이고 되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잘생겼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더군요. 결론. 아이, 그러면 내가 또 결론이 또 있네. 그러면은 이 영화에 있어서 분장팀과 의상팀도 성장하고 있다. 일본 아이들. 같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하고 있다. 다 같이 성장한다.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것보다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걸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냥공장 뭐 숨어 들어가는 거나 무도회장 숨어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되게 사실감 있게 잘 그려졌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되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좋았어요. 아니 나는 나는- 성장한다 그러니까는 뭐 스토리상은 좀 이거는 몰랐다 그러는 게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네네. 그냥 서양 무도에 관련된 거니까 그 이제 에놀라가 이제 그 무도회장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 라이언하고 이제 그 1대1 댄스를 추기 위해서 말을 걸잖아요. 그렇죠. 왜 그 대리인처럼 데리고 다니는 샤프롱이 없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부냐라고.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 나름 꽤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교 문화를 경험했던 그 브리저튼에서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렇지. 그렇죠. 나 그러니까. 샤프롱 그게 뭔데 이 씹더가 그러면서 샤프롱이 아 거기서도 십덕이야? 그게 뭔데 지들끼리 아는 대화 하고 씨. 샤프라는 그러니까 우리 제임스 아무도 스. 몰랐지.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데 샤프롱 없어? 근데 샤프롱 없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줄까요? 네. 샤프론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교계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그 브리저튼 1편을 방송에서 다루면서 제가 영국 사교 모임에 대한 설명을 졸라 길게 지루하게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졸라 지루하고 길어가지고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샤프롱이 나왔구나.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만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그게 드렸어요. 가능하구나. 근데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가지고 다들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아니요 뭐. 아니, 나 근데 그랬던 것 그거는 같아요. 기억나더라고. 댄스 카드에 칸이 남아있으면 춤을 춰줘야 된다는 거는 기억났어요. 맞아.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었으니까, 그죠? 근데 뭐 필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억해 씨.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습니다. 바꿔치기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은 또 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부분이었다, 그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셜록 홈즈는 당연히 이제 2편에도 이제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추크 스웰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는 1편에서 분명히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아놨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2편에서 안 나왔으면 좀 서운할 뻔 했는데 맞아. 이번 편에서 되게 둘 다 좀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해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엄마는 이제 진짜 오도 가도 못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딸을 구해주고 그다음에 혁명적으로. 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딸과 헤어질 때는 이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듯한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추크 스베리 같은 경우에는 뭐 키스도 해주고 그러니까 로맨스를 어느 정도 좀 가미해가지고 맞아요. 로맨스 맞아요. 네. 내가 봤을 때 SM 같던데 때리고 약간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맞고. 약간 에놀라가 S 성향이 그렇지. 때리면서 세상에요. 까르륵 하면서 때리는 채찍과 정말이 당근. 멈출 수가 없다면서. 채찍과 당근 잽, 레프트, 라이트 참을 수가 없다면서. 사랑한다고, 거기서 씨발로. 이러면서. 채찍이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어. 어쨌든 간에 요
영화 안에서 어쨌든 에놀라가 너무 탐정 그거 사건을 해결하는 데만 좀 약간 분위기 자체를 매몰되지 않게 좀 맞아요. 이런 연애도 로맨스를 하고. 통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해줬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또 이 투크스베리가 그 권력으로도 좀 안 될 것 같던 그런 것도 해결해줬는데 그 재무장관 맥킨타이어 경을 구속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근데 좀 약간 갸우뚱했던 게 왜? 뭔가 이 증거가 다 불타고 그러니까. 없어져서 이거를 저 재무장관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끝났단 말이죠. 그 맞아, 극장에서의 씬이.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냥 뭐 신문에 나면서 그냥 경찰 데리고 가서 그냥 구속시켰단 말이죠. 나도 그게 의문이었어. 그래서- 맞아. 증거 다 불탔는데. 그 약간 좀 얼렁뚱땅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투크스베리의 영향력이 이 귀족이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죠. 생각보다 좀 엄청 세다. 얘가 좀 높은 직위에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건가 야, 싶기도 하고. 그러면 네. 증거도 없이 잡아쳐놨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 더 증거도 없이 나는 거. 더안 되는 거 아니야? 그 귀족이 증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직접 봤다는 거. 내가 받고 내가 당했는데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야, 증언만 가지고 잡아쳐놓, 아니다, 그만하자. 가능. 증언만 가지고 잡아쳐놓어도 문제예요. 증거가 그것도 문제긴 한데 어, 어쨌든 간에 확실한 증인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저도 좀 약간 얼렁뚱땅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네. 그리고 근데 거기 듀크스베리 자작역의 그 루이 파트리지 배우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절대로 그걸 반박할 수 없어. 너무 잘. 얼굴이 개연써 어째서 거짓말. 얼굴이 개연써 거짓말할 얼굴이 아니야. 그 얼굴은. 왜 거짓말도 못생기면 거짓말 하나. 저봐 거짓말이야. 저거는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저거는. 좀 심하네 심해. 전과자 계속 말한다. 전과자다 저거. 잡혀 들어가면 저희가 혁명각으로 가중처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2편에서 더 잘생겨졌어 진짜 그죠? 그러니까 애가 좀 크더니 점점 약간 더 잘생겼네. 그리고 나 누구 닮았다 했거든 이 배우도. 예.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김태형 군을 닮았더군요. 김석불님. 김태형 군. 누구죠? 김태형 군? 모른다. 이제는 일부러 모르는 야, 척하고. 이거는 컨셉이 알면 이럴 수가 없다. 정말 몰라? 김태형 군을 이건 컨셉이 닮았던데. 알면 이럴 수가 없어. 아니, 2D를 넘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모를 수가 없는데 아까 댓글에서도 절대 모를 수가 없는데 김태형 군 우리 방탄소년단의 B를 아직도 외우지 B잖아. 못했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달아주세요. 이제는 연기 같은데. 모니터에 여기 그 포스트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까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우리 아미 여러분 정말로 악플을 달아주십시오. 이 정도면은 BTS를 일부러 외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쨌든 아니 근데 실제로 좀 닮은 것 같더라고. 닮은 것 같아. 비하고 진짜 그 이목구비 느낌이 되게 닮았고 그 약간 되게 완벽하게 잘생겼는데 그 약간 장난기가 있는 눈 있죠. 눈웃음. 요런 느낌이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저 김수풀. 아니, 듀크스베리부터 얼굴에 좀 떠올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레이어를 레이어를 좀 겹쳐야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습니다.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달리 그리고- 3D를 기억 못한다는 게 아니야. 이 영화에 그리고 이 영화에서 네네. 이 뭐 약간 중복적인 캐릭터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네네. 1편에서의 그 중졸모 쓴 자객도 그렇고 이번 2편의 그 그레일 경감도 그렇고 네. 항상 이 에놀라를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두들겨 펴려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아마 3편이 나와도 약간 이런 공식대로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 뒤에 흑막의 진짜 범인 막 이런 게 아닌데 이 앞에서 에놀라를 자꾸 잡아서 방사능 위기. 이렇게 해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한 명씩은 꼭 등장하더라고요. 칼잡이들. 그냥 추리만 해서는 좀 약간 긴장감이나 박진감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 좀 약간 다양한 액션씬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액션이 너무 많은 것 같던데 내 블랙아담 보고 그래서- 왔는데 블랙아담보다 더 많은 것 같던데 액션씬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요. 위에 막 뛰어다니고 매달리고. 드웨인 존슨보다 이 밀리 바비 브라운이 액션이 더 과격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왜냐 드웨인 존슨은 한 반은 CG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생몸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드웨인 존슨 둥둥 떠다니는데 얘는 막 그냥 그 지붕 위에 뛰어다니고 막 매달리고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어쨌든 간에 이런 행동대장 캐릭터들을 이제 음. 좀 다양한 액션씬을 좀 첨가하면서 어, 좀 지루함도 없애고 좀 맞아요. 그 좀 더 활기찬 그런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좀 만드는 것 같고 네네. 힘으로는 항상 밀려요 보면 1편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체급차가 그러니까 뭐 있는데. 꼭 피가 나도록 두들겨 맞거나 약간 맞아. 고문을 당하거나 기절하거나 뭐 약간 그런 장면들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위험한 장면들. 특히 요번 영화에서 마지막에 쇠 갈고리죠. 약간 어, 극장에서 네. 보면은 와, 그걸로 머리 맞는 장면 여기 막 찢어져 피 나는데 너무 맞아. 너무 내가 맞은 것처럼 너무 그 세더라. 손흥민 그 경기에서 헤딩하다가 그 부상 입었는 거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처럼 피시하게 감히 여자를 어? 감히 여자를 때렸다고. 비교도 안 돼요? 아니야. 여자를 감히 때렸냐고. 감히 여자를 때렸다고 흥분한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이 정도로 PC에 절여졌습니다, 여러분. 예, 예. 아니 나는 워낙에 좀 잔인하고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 갈고리를 보는 순간 아, 이게 좀 뭐 어디를 관통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겁이 나는 거야 진짜로. 실제로 마지막에 약간 관통 비스무리하게 되잖아. 그래 관통은 아니지만 엮었죠. 거기랑 여기. 그렇죠. 내가 볼 저거 갔잖아. 그거 고자 행위야 그냥. 아니야, 저기 내가 고자라니.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렇지. 그레이 경감이 그 에놀라하고 한 4번 정도 대치를 하는데 네. 4번 모두 퍼니맨 당합니다. 4번. 맞아. 마지막에는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계란이 바닥에 떨어진 듯이 표현을 그러니까. 하잖아. 어. 죽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상태로. 아니 이거 좀 마지막에 심하다. 나갈 때는 이렇게 부축당해서 걷는 거 비스무리하게 끌려 나가긴 했지. 갔어. 살아 있었어? 아 살아는 있었어. 뭐 어쨌든 그 퍼니맨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엄마가 가르쳐 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한 그런 그렇죠. 또 원리. 그 싸움 그런 걸로 또 액션을 하는 그런 음. 재미도 좀 재밌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흥미진진하게 엄마가 봤던 것 같아요. 가르쳐준 원리라기에는 그냥 봐도 그냥 한 번에 이해되는 그런 트릭도 아니고 장치잖아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왜 계속 그게 나왔나 했더니 앞에서부터 뭔가 도르래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마지막에 물건 떨어뜨린 게 결국은 알을 깨려고 한 거야. 그렇죠. 그걸 알을 깨려. 그 복선이었어 계속. 와, 영국의 그거를 몰랐네. 무관 그 전통 이제 퍼니맨은 이제 그렇지. 007 같은 경우도 영국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 출신이고. 영국 남자는 결국 알이 깨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집착을 하네요. 약간 남성에 대한 분노가 큰가 봐.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은유, 뭐랄까, 그 에놀라 홈즈가 탐정으로서 알을 깨고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시적 아하. 나는 이거에 말을 섞지 않겠어요. 에놀라는 알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을 깹니까? 그러니까 내 알이 없으니까 남 알을 깨면서 알을 깨고 나온 거지. 남의 알을 깨면서 알을 깨고 나왔다. 탐정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박혁거세가 뭐야? 죄송합니다. 에놀라 개소리였습니다. 혁거세로 해야 되겠네. 개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조기가 알에서 왜 나오는데 마조기가. 피콜로. 아니, 나메크 성인이지 그러면. 피놀라. 피놀라. 입에서 나와야지. 입에서 알이 나와야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거기 이제 맥킨타이어 경이 근데 네. 여기서 어쨌든 흑막이잖아. 그렇죠. 여기 네. 이제 모든 사건의 흑막인데 난 사실 좀 그 사람을 달리 봤던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막 범죄 저지로 되게 막 뒤에서 증거 없애고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무려 자기 비서로 흑인 여자를 고용했어. 그렇죠. 그 맞아요. 시대에 난 네. 이렇게 피시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맥킨타이어 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존경하기로 당한 했다. 희생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 울트론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냥 그 아니, 얘기를 근데 하고 싶었어. 진짜로 밀리 바비 브라운은 정말이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뭐 영화의 어떤 완성도나 뭐 재미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네. 이 배우는 문근영 이후에 전 세계 최고의 국민 여동생이자 정말 이제는 수지를 위협하는 국민 첫사랑이다.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 근데 야 어. 박보영은
아, 박보영 좀 오래되긴 했어. 근데, 뭘 탄식은. 아 이제 성장하면서 박보영이 되는 거지. 되겠지. 성장하면서. 되겠지. 지금은 수지 정도까지 올라왔어, 내가 봤을 때. 아니, 정말로 너무 그 첫사랑 느낌도 너무 잘 표현하는 배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 막 무도회에서 그 화장실에서 듀크스벨이 찾아가고 속성으로 춤 교육을 받잖아.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그 윌리엄 손에서 얻은 증거를 통해 가지고 뭐 신들의 진실 악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 극장 위치를 알아내 가지고 이제 또 듀크스벨이 찾아가고 그 마차 타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아까 얘기했던 그 레프트 라이트 하고 때리는 건 늘 SM 즐거워. 플레이, 이러면서 당근. 키스하잖아. SM 플레이 하죠. SM 플레이 이후에 그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뭐랄까 그게 막 무흐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키운 여동생이 정말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 아니면은 그거 있죠. 옛날에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 캡틴 아메리카하고 샤론 카터가 키스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윈터 솔저하고 팔콘이 흐뭇하게 웃는 장면 있죠. 끄덕. 그래 이 자식 끄덕끄덕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근데 있더라고요. 그 새끼 또 진짜로 그거 정말- 버리고 튀었잖아, 개새끼가. 맞지. 그만 좀 나쁜 나쁜 놈이야. 놈이죠. 그런 어떤 우리가 키운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진짜 좋은 어떻게 보면은 아역 배우의 진짜 약간 정변 이런 걸 지켜보는 흐뭇한 마음이 드는 배우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참 이렇게 몸 쓰거나 이렇게 뭐 대사 치고 이런 게 참 찰져 보면은. 맞아. 찰지게 맞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맞아요. 역시 네. 내가 찍은 배우답다. 좋은 배우죠, 좋아. 씨. 서로 3만 달러 받을 만했다. 나의 팔로우를 받을 만하다. 서로 키우고 난리 났네 진짜. 나중에 밀리바비 브라운이 진짜 큰 대스타가 돼가지고 우리 화면 중독 듣고 이 한국에 한번 와가지고 그 신PD 얼굴에 레프트 라이트 가면서 제대로 한번 날려. 오히려 좋아. 그다 사랑해요 화면 중독. 줘야지. 왜 오겠어? 집단 소송 걸려고 오는 거지.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때. 그렇습니다. 내용 증명을 손에 들고. 안 다 오셨으면 죽는 거야. 좋겠네요. 네네. 네. 자, 저희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봤고 이제 인상 장면 뭐 말로 안 나오는 인상적인 장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뭐 어쩔 수 없이 있죠. 이 장면에서. 또 다들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무도회장에서 이제 주스크베리와 에놀라의 이제 화장실 섹스 씬이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같은 장면인데 그걸 또 그렇게까지 또. 왜냐하면은 남녀가 를 나는 것만이 섹스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 호흡을 맞춰 박자와 리듬을 타야 되는 춤이 이상입니다. 굉장히 적절하게 끊는군요. 우리가 제지를 하기 전에 스스로 적절하게 깔끔하게. 이 청춘 로맨스물을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상징이야 상징. 이게 상징과 근데- 비유.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게 진짜 네. 그 장면은 정말로 이때까지 봤던 뭐 무도의 댄스 장면, 뭐 춤 장면 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도 정말로 이제 남녀의 어떤 거리 이런 조절이랄까 약간 그런 긴장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연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이제 또 영국 그런 이제 사격의 춤이 밀었다 땡겼다 막 아닙니다. 밀당. 밀당. 네네, 이상입니다. 아이 그 얘기는 아니었지만 알았어요. 그만. 죄송합니다. 저도 뭐 같은 장면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 춤추면서 이게 둘의 얼굴이 너무 가깝게 막 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가깝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니까 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어머 이러면서. 내가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예. 정닥터랑 신봉삼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됐다. 둘이 아주 그냥 설레 죽을라 그러네 진짜로. 그냥. 그걸 보면서 나 역시 이거 이성을 만나려면 춤을 배우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정닥터 아이돌 춤 잘 추잖아 왜? 그 말고 저기 알겠습니다. 칼춤 배워 칼춤. 칼춤 배우면 돼요.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둘의 풋풋한 로맨스가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야했어. 거기. 맞아요. 네가 머릿속이 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에놀라가 이게 네.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1편 이후에 이게 금방 튜크스벨이랑 좀 뭔가 더 가까워지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잖아. 그냥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뭔가 그 귀족이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니 물론 뭐 얘네 가문도 뭐 좋은 가문이긴 하지만 귀족이다 보니까 또 그런 이거- 부분이 있잖아. 옛날 귀족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뭐 1편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오빠들이 기숙사 학교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음. 좋은 곳에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신부 수업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에놀라 홈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벽한 남편감에게 시집을 가기에는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 결혼 제도 풍습 이런 거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지 자기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 것도 있을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탐정으로서 좀 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맞아 그 탐정사무소를 차려긴 했겠죠. 맞아요. 자기가 아니 좀 그러니까 자립하고 나도 싶어서.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편지가 왔는데도 편지를 보면 답장을 안 하잖아. 맞아요. 듀크스베리한테. 맞아. 그게 익시. 그거야. 약간 얘는 이제 귀족 중에도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명망 있는 집안이니까 자기는 탐정으로서 이제 뭔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레벨을 올려가지고 레벨을 올린 다음에 너를 만나러 가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그렇군요. 있었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먼발치에서 약간 항상 그 아침마다 공원에서 지켜보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튜크스벨이 저 아깝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켜보고 뭐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이 화장실에서 5분간의 춤, 어. 요 춤을 통해서 뭔가 이 자신의 그러니까 뭐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자기의 감정이 어떤 거인지 그때 딱 좀 깨달았던 거야. 솔직하게. 그러니까 둘 다 물론 호감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맞아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서로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건데 맞아요. 그 춤을 추면서 생긴 감정으로 조금 더 그게 왜 다 웃고 있죠? 나는 왜 웃냐면은 똑같은 영화의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떻게 한 놈은 저렇게 천박하게 해석을 하고 한 명은 저렇게 아름다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나 가 잠깐, 정말로 신기해서 웃었습니다. 정락타하고 내가 한마디 덧붙일게. 계속 해보세요. 네. 계속 마무리하시죠. 아니 거기까지가 답니다. 아, 이렇게 네. 얘기해보시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그래 서로의 이제 성감대 같은 거를 이제 맞출 수. 그만 새끼야. 국민 여동생인데. 야 속궁합이라고 안 한 거 어디야? 씨. 얘기해놓고는 씨. 심하네. 심하네 나도. 나는 앞에서 얘기한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그 공원에서 마주치는 장면 있잖아. 근데 네. 그 장면이 에놀라 홈즈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듀크스베리 자작을 보러 가려고 해서 나간 장면은 아니었잖아. 근데 그렇지. 그냥 빵 먹으려고. 오빠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 쿠키만 들고 이제 부랴부랴 뛰쳐나온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속상한 마음, 자기가 탐정으로서 자립하고 있지 못한 마음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또 듀크스베리를 만나는 그 출근길. 공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나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인생에서 유일한 낙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서 그 듀크스베리 자작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였던 거야. 그죠? 약간 마음의 위안. 좀 슬슬 지나갈 때 됐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은 듀크스베리 자작도 어떻게 보면 내가 보니까 얘기는 이제 이 에놀라 홈즈가 부끄러울까봐 노골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자기를 보러 여기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보니까. 지나가면서 알고 비슷한 애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게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서는 뒤에 무도회 장면만큼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느껴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그 장면도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되게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랑 보는 게 다르지? 왜? 나는 그 장면이 아침 잭스? 아니 왠지 알아요? 이거는 이 쓰레기니까 이 쓰레기 같은 아니야. 더러운 얘기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있잖아 옛날에 이제 김효신이 어. 술 끊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말이 알아서 갔잖아. 맞아요. 자기도 이제 아침마다 일과가 그걸까 거기 갈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몸이 알아서 몸이 그냥 시켰다.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 일과로 간 거야. 그냥. 그렇군요. 마주칠지 몰랐지. 왜냐 어. 그날 엉망이고 그랬는데. 맞아요. 뭐 그런 나는 약간 그런 그래요. 느낌도 있네. 맞아요. 김유신 말 같은. 쿠키에 목을 베야 되나 그러면? 자학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인상적이라면 큰 건 아닌데, 네네. 그 이제 그 에놀라 홈즈가 이제 자기의 감정이 이제 듀크스베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무대 때문에 그렇게 자기 감정에 막히면은 꼭 그런 뭐랄까 매번 이렇게 뭐 빵 같은 거를 주워 먹으면서 그 감정을 삭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옛날 저기 애니메이션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옛날 하이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좀 뻔하디 뻔한 그 연출인 것 같은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을 하는구나. 여자가 약간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를 네. 받으면 먹는 걸로 그걸 해소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로 분노를 좀 표현하면서 이렇게 갉아먹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 감정을. 이게 약간 비슷하게 정서를 느끼는구나라고 해서 좀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런 장면 보니까. 맞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였으면 그 비빔밥을 집에 가서 그렇지. 옛날에 삼순이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막 집에 있는 나물이랑 반찬 같은 거 다 때려놓고 비벼가지고. 그것도 대접에 양푼에다가. 대접에다. 양푼에다 맞아. 맞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 거. 네. 저희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나눠봤고 이제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더러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더러운 놈 신 PD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 2편 전부 다 좀 헐렁헐렁한 얘기였는데 3편에선 좀 꽉 조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더러워. 이것도 더러운데 느낌이. 더러워. 이것도 왜 아니 더럽게 왜 들리지? 이야기를 좀 더 타이트하게 밀도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상상을 더럽지? 하는데 니들이 도대체 에이 더러워. 지금 혹시 신 PD님 같은 평산신 씨라고 신동엽 씨의 뒤를 따라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잡으신 건가요? 따라가면 좋겠네요. 인터넷 방송계의 신동엽이 되겠다. 색드립의 1인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좀 잡으신 것 같네요. 캐릭터를. 좋습니다. 네네. 그런 걸로. 좋습니다. 네. 더러운 놈의 더러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가트님의 총평. 네. 이 뭐 넷플릭스산 영화들이 좀 많이 망했지만 네. 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3편도 기다려질 정도로 넷플릭스에서 나온 좀 대표 영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선적인 총평이고요. 네. 다음은 저 김수풀 제가 총평하겠는데 이건 네. 뭐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건데 주먹이 곧 증거며 법이다. 그래서 뭐 이 영화의 이제 방향성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3에서는 이 주먹질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그런 이 시즌 1, 2를 이어갔던 그런 추리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먹보다는 총칼, 더 많은 다이너마이트. 더 많은 피, 2.5톤의 피. 네, 우리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그 전에 저희가 1편 다뤘던 방송에서 총평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오래된 전통을 모두 파괴하지만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따뜻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홈즈 영화였다. 이렇게 총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약간 오마주 해가지고 요번 총평을 좀 하자면은 네. 오래된 전통을 모두 파괴하면서 이제는 조금 폭력적이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폭력적인 즐거움을 선사한 새로운 홈즈 영화였다.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즌 1이 시즌 2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점점 폭력적이지고 있다, 영화가. 점점 피와 살이 튀어야 된다. 점점 추리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에놀라 홈즈의 모습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네네. 3편은 엄마 따라 폭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지, 그 오빠만큼 이렇게 덩치를 키워야지. 야, 벌써. 벌크업 해야지. 넷플릭스에서 하차한다 그러니까는 그 뭐지 홈즈 역할로 드웨인 존슨 들어가고 이제 왓슨 역할로 이번 주도 빠지지 않는군요. 드웨인 존슨. 네네. 네. 영화
넷플릭스 영화 에놀라 홈즈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화정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 예고입니다. 다음 주는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입니다.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오랜만에 DC 영화네요. 마블 영화죠. 마블인데요. 이봐, 네 본심을 숨기지 마. 이 세상 네. 모든 것이 막 DC. 잠깐만, 블랙팬서를 DC만큼 재밌게 본 것 같아. 미안해, 잠깐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머리에서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마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보고 와서 또 저희가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13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3회. 133. 아씨, 진짜. 정말 약간 뇌에 뭔가 이상 생긴 것 같은데. 괜찮나 저거. 잠깐만. 켜줄게. 자, 이렇게 133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국대 만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